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증시가 너무나 안 좋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빠르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다른 경제 뉴스는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증시는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 녀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우크라 지원하면은 전쟁 개입. 자,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갑자기 오늘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방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바로 러시아가 반박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제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는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은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지원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라고 봤을 때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노선을 조금은 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러시아는 뭐라고 했길래 오늘 방산주가 그 난리인가? 바로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 개입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엄포를 놨고 그리고 지네들도 북한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과거부터 러시아 협박은 존재했었고 다만 이 와중에 좀 증시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방산주가 급등하는 걸 보니까 혹시나 너무 많이 걱정된다면 방산주를 조금 사서 해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러한 포석을 깔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얻어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제사절단의 명단을 공개했고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절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의 키워드는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첨단 기업 투자 유치 이렇게 밝혔다고 하며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사절단을 가나라고 봤는데 미국 측에서는 퀄컴, 보잉, 로키드 마틴, GE, 모더나, 바이오젠 등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큰 회사가 전부 다 많이 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섹터로 보자면 반도체와 IRA 관련된 자동차 그리고 원자력 여기에 대한 소식이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IP 분쟁에 관련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소식이 떴었죠. 한수원 웨스팅하우스가 진행 중인 IP 소송에서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원전주의 방향이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을 만들어내고 있죠.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조정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BOA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소비 여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완만한 경기 침체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금리겠죠. 인플레가 확실히 잡혀야 금리 인상을 빠르게 멈출 수 있는데 그런데 인플레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고 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봤을 때는 연말에는 경기 침체를 조금 걱정을 하자라는 이야기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시간 내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테슬라가 가격 경쟁에 나서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테슬라의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20%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매출액은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1년 전에 비해서 24%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테슬라의 영업이익률도 1년 전은 19.2%로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1%로 완전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절대값을 보면은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이익률인데요. 참고로 다른 완성차 업계는 한 5% 정도의 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경쟁을 할 만한 그러한 여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지표였나 봅니다. 어제 테슬라는 2% 하락했고 그리고 시간에서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요 녀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혹시나 미국 증시를 요 녀석이 끌어내린다면은 안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는데 내일 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요런 걱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마침 내일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기름들 이제 증시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4월 말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인도의 투자자 삼성자산운용에서 21일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ETF를 상장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지 않았고 20일날 상장하고
그나저나 왼쪽 게 뭔가 봤더니 바로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이죠. 다른 회사에서 만든 ETF인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요 녀석이 뭔가 바로 인도 시장 내 우량주 50 종목에 투자하는 ETF로 현재는 금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인프라가 구축되고 제조 기반 강화가 이루어지면은 다양한 섹터 비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투자하는 것도 벅찬데 인도를 왜 투자해야 되는가?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기름들이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인도는 23년부터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 보유 국가가 될 전망이고, 이제는 중국도 노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인도는 노령화 사회가 가려면은 아직까지 몇십 년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요즘 들어 많이 봤죠. 요즘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고 있으며 특히 애플도 인도를 공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야,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인도는 조금은 사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 부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돌아온 개인 투자자. 최근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900을 넘어서며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19일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은 12.5조, 코스닥은 14.6조로 작년 말에는 두 개 합쳐서 10.8조였는데 거의 3배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진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와중에 기관이랑 외국인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개인의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코스피는 무려 8조, 코스닥은 12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게 바로 증시가 과열에 진입한 증거다 이렇게 말했으며, 경기 침체 이슈가 아직까지 지수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일부 업종이 전형적인 버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은 쉬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증시 방향을 예측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결국은 뭐 아무리 잘 맞춰봐야 한 55%, 60%그 정도 확률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도 어떠한 가능성 전부 다 열어두시고, 떨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한 1월, 2월 그때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또 큰 돈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증시가 오겠구나. 만약 그런 증시가 온다면은 나는 지금 내 돈을 어떻게 방어하고 그때는 무엇을 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그렇게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야 이거 주가 떨어진다 100% 인버 사자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욕심만 조금 줄이면은 증시가 떨어지든 아니면 또 증시가 올라가든 나는 무조건 먹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한번 지금부터 코스피가 한 5% 빠졌을 시, 10% 빠졌을 시, 아니면은 그냥 조정 없이 한 5% 올랐을 시 지금 내 계좌가 이 모든 가능성에서 결국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라마는 대박, 주가는 쪽박. 저 K드라마가 흥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콘텐츠 제작사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들어 18.5%, CJ ENM은 20%, 콘텐츠리 중앙은 15%씩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코스피가 10%인가요? 15%인가요? 그 정도 올랐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오히려 뒤로 걸어갔다는 소린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나온 이유가 뭔가? 바로 콘텐츠 공급이 인기를 못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K 콘텐츠의 수요가 높아지자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을 늘리고 그 다음에 M&A를 하면서 말 그대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 어려움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빠집니까? 그건 아니겠죠. 전년 대비 외형 성장을 잃었고 재무 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그리고 시즌제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방영 예정인 시즌제 콘텐츠는 아스달 연대기, 경이로운 소문, DP2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DP1을 진짜 재밌게 봤는데 DP2가 진짜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콘텐츠 관련주가 최근 들어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우리는 겉터양을 기다리면서 어떤 기업을 우리가 살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마블 모두의 전일 모두의 마블 2 메타 월드가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시 5시간 만에 대만과 태국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무료 부분 톱3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 게임은 다들 알고 계시죠? 모두의 마블. 이 게임의 후속작으로 실제 지적도 기반의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향후 미니게임, 메타버스, 광장 등을 추가하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갈수록 기대감이 조금 커지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게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뭐야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몇 등인데? 라고 봤더니 그런데 한국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게임 캐시 메타 캐시를 이네트리움이라는 게임 토큰으로 바꾼 뒤 가상자산 마블엑스랑 교환할 수 있는 P2E 게임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나중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P2E가 된다면은 그때 넷마블이 이 부분을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대만,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기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꼭꼭꼭 대박 한번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모두의 마블 진짜 재밌는 게임이죠. 실패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블루 아카이브 중국 흥행 기대. 넥슨 게임즈가 개발한 블루 아카이브의 중국 사전 예약자 수가 19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첫날만 하더라도 30만 명이 예약했고 빌리빌리, 탭탭 등 앱마켓에서 인기 1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블루 아카이브는 대박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 출시를 했을 때도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한국 앱스토어에서도 매출 1위를 기록하며 흥행했던 게임이죠. 요즘 아시아 3국,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이 3개국이 서브컬처 게임에 또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대박 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일본에서는 TV 애니메이션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인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네요. 다만 방금 전에 봤던 넷마블도 그렇고 요 녀석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증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증시가 조금 더 조정이 온다면은 이 친구들 진짜 매력적인 기업들인데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때까지 한번 숨 참고 기다렸다가 좋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 전지 강대국 코리아. 자, 요즘 정말 핫한 게 바로 2차 전지고 왼쪽에 2차 전지 ETF를 보시면은 야, 진짜 핫하네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나도 2차 전지 할래 라고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분들 맞춰보실까요? 과연 1분기에 코스닥 기업 중에서 2차 전지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며 나도 2차 전지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한 기업이 총 몇 개일까요? 저 기리스는 확인 전에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16개나 되고 게다가 변경 예고 기업까지 합치면 무려 20개가 된다고 하며 증권계가 봤을 때는 코스피랑 코스닥 다 합쳐서 무려 90개나 우리도 2차전지 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2차전지가 뜨겁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2차전지를 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2차전지를 그냥 추가만 해도 투기적 자금이 몰려드는 상황이죠. 실제로 공장 하나 없고 기술 하나 없는데 그냥 우리 여기에 투자합니다 이런 말만 하면은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올해 350%가 넘게 오른 전기그릴 제조업체 자익을 요 녀석이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바이오라는 기업도 진출 예고 후 2연상을 가고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추가 발표만 한다면 급등해 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냥 공시만 켜놓고 2차전지만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찾는 그런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과열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몇몇 2차전지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먹어보고자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과열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조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 목적 추가 16개 기업 중 무려 11개가 단기 순손실 기업으로 혹시나 이렇게 주가 띄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 유상증자가 나오든지 뭐 시비가 나오든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2차전지는 2차전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찍히는 2차전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는 언제 올라요? 아직도 카카오는 코스피 코스닥이 이만큼 반등해도 바닥권이라고 합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한숨만 나오죠. 그 이유는 실적 악화 플러스 공매도 공격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무려 15%나 됩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10% 상승, 카카오페이는 4% 상승, 카뱅은 마이너스 3% 하락, 카겜은 마이너스 8% 하락으로 진짜 끔찍한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카오 친구들이 살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준 피봇이 확실하게 나와야 연준이 이제는 금리 한 번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발표를 해야 그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일단은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겠죠. 조금은 시간을 더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4월 코스피 바닥 확인. 유안타증권에서 코스피 지수가 장기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기 상승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2500포인트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 게다가 지금 단기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추세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가 60주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 그 이후에 MACD 영선 돌파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 장기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살짝 불안한 건 왜일까요? 뭔가 단기 조정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조금 듭니다. 다음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침 오늘 전쟁 관련 소식이 슬슬 들리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은 지정학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견조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13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다면 이 친구 왜 좋은가? 바로 실적이겠죠.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8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영업이익은 1,1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적을 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보다시피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수주 모멘텀이 많이 중요합니다. 수주가 떴다 하면은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는가 그것도 중요한데 폴란드 2차 계약 남아있고 호주 레드백 남아있고 루마니아 K9 도입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서 방산주는 조금 더 봐도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침 또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도 방산주에 쏠리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기도 했죠. 다음입니다. 덴티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전세계 치과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덴티움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며 NH투자증권은 매수를 외쳤고 목표가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덴티움 좋은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세계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저평가가 뭔 소린가 봤더니 덴티움이 지금 이렇게 올라도 퍼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스트라우마는 43배로 이거 진짜 대박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추가 상승 기대감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열리고 있다는 거, 이번 주에 중국 GDP가 나왔었죠.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걸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기준금리 또 동결. 그래서 무려 8개월 동안 동결을 하고 있는 중국. 한 번은 내릴 때 되지 않았나 싶지만 1분기 GDP가 4.5%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꽤나 탄탄해서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금리 방향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한 번 올릴지 두 번 올릴지 아니면 뭐 세 번 올릴지 그런 이야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지금 내리고 그 반면 미국이 올려버리면 금리 차이가 커지게 되고 이는 외국 자본이 크게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조심조심 금리를 내리지 않고 현재는 동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기업이 있죠. 셀바이오 휴먼텍 뭐 하는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펙 상장으로 상장을 했고 세계 최초로 셀룰로스 분자 제어 기술을 개발해 상용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뭐 하는가? 바로 이를 바탕으로 마스크팩, 그거 있죠. 마스크팩 재질. 그걸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며 그냥 보통 천보다 수분 흡수량이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료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드름 패치, 코팩 등 이런 완제품까지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며 이런 걸 봤을 때 화장품 관련 기업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상장하자마자 좋은 흐름을 나타낸 셀바이오 휴먼텍 앞으로의 흐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